할머니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들 하죠.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엄마들의 현실이죠. 심지어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라면 애보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. 엄마들 이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. 염치불구하고 할머니에게 SOS를 요청할 수밖에요.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여유롭게 노후를 즐겨야 할 연세에 육아전쟁에 다시 뛰어든 우리 할머니들. 그녀들의 힘겨운 하루가 시작됩니다. 이른 아침. 배소영 씨가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합니다. 3살 배기 첫째 딸과 쌍둥이 두 딸은 아직 꿈나라에 빠져 있죠. 지금이 소영 씨 가족에겐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. 쌍둥이가 먹을 분유도 미리 타놓는 소영 씨. 시어머니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죠. 소영 씨 부부가 출근을 하자 둘째 민정이가 제일 먼저 눈을 떴네요. 그나마 아이들이 한꺼번에 깨지 않아 오늘은 출발이 좋은 편입니다. 쌍둥이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러려면은 물어대고 서로도 셈이 많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셈이 많더라고 애들이. 물어댈 때 아주 정신없죠? 3명 하면 일어나자마자 기저귀 갈아야지, 분유 먹여야지. 근데 그거 다 이제 어머니한테 미루고 오는 거니까 진짜 죄송하죠. 소영 씨가 출근 버스에 오른 그 시각. 자 그래, 그렇지. 드디어 안녕하세요. 첫째와 그래야지. 셋째도 모두 일어났죠. 팔에 안고 다리에 매달리고 할머니는 손발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. 민정아, 어이야, 어이. 분유 먹이며 보행기는 다리로 밀어주고 흔들리자는 또 다른 손으로 흔들어주고 아니 그거 말고 파월 거기 있잖아. 급하면 말도 잘 못하는 3살 배기 손녀를 부리기도 하죠.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가끔은 고사리 손도 도움이 되거든요. 아이고 잘하네. 애 봐준다고 선서를 했는데 완전히 코가 꼈잖아. 이게 2마리가 나와서 그냥. 응? 하나는 잘 키웠는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. 잘 도와준다 싶던 첫째 민경이가 이번엔 밥알을 잔뜩 흘렸네요. 할머니 힘드시게 말이죠. 밥알도 다 그냥 너 밥 안 먹고 이렇게 다 흘렸구나. 응? 잠깐 부엌 일을 하는 사이 쌍둥이는 거실에서 첫째는 주방에서 잘 노나 했더니만 위험한 탈출을 시도하는 막내.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. 아이고 바쁘다. 이번엔 둘째가 울음보를 터뜨리자 쌍둥이 동생도 따라서 대성통곡. 첫째 민경이까지 테이블로 올라가서 할머니의 진을 빼내요. 전민경. 이거를 소리서 빨랑 옷 입게. 오늘따라 민경이도 영 고집불통입니다. 뗐을 거야 너 진짜? 뗐을 거야 너? 오 할머니 막 때려 너? 아우 3마리가 울면 아주 정신이 너무 없어 그냥. 식은땀이 짝짝 나고 그냥. 어이 졸려. 첫째부터 손녀 셋을 손수 키우는 할머니.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낮 시간 동안에만 어린이집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. 왜? 왜 갑자기 래 원장 선생님? 원장 선생님?
민주야. 건강에도 무리가 와서 돌도 안 된 쌍둥이들까지 맡기고 있죠. 나 어저께 벌침을 맞았더니 이거 봐. 손이 이렇게 부는 거 봐. 이게 저기 뭐야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거 같은 그게 기분이 들어가지고. 옛날에 내가 퉁퉁 부어오른 맞아봐서 할머니의 손. 손녀 셋을 안아서 키우느라 할머니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. 그때 맞으시고 그냥 가실 걸 그랬어요. 글쎄, 근데 이건 누구야? 하지만 민경이는 어린이집에 와서도 할머니만 찾죠. 민경아 우리 인사하고요. 선생님이랑 저기 봤더니 몰래 어린이집을 빠져나오려던 할머니 그만 걸리고 맙니다. 보고 있어. 물 드시고 오세요. 안 하고? 의젓한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오늘따라 민경이가 때를 쓰네요. 아직 어린이집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는 아이를 두고 나오는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. 곤유. 드디어 찾아온 할머니만의 시간. 숨 좀 돌리다 보면 금방 지나가죠. 가끔은 육아를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. 애들 사실 기를 때는 고생스러워서 뭐 애가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잖아. 그냥 사실 클 때까지는 그냥 뒷바라지 해주다가 보니까. 근데 얘네들은 내가 안 해줘도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 아니야 지금. 응? 그러다가도 예쁜 보기만 해도 손녀들 이쁘고. 보면 또 마음이 바뀌죠. 그래서 또 웃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. 에휴 귀여워. 고민 많은 워킹맘들과 할머니들. 그래서 예비 할머니 교실까지 생겼답니다. 역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으론 우리 할머니 박금숙입니다. 감사합니다. 할머니가 최고라니까요.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분기별로 나가서 하는 일이라서 예, 그래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처대고 그러니까 그냥 네 식구서 합심을 해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아빠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지네 아빠 뭐 서로 합심해가지고. 그런데 만약 할머니가 육아 은퇴를 선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? 잘 나오고 있대? 연년생 자녀를 둔 정수진 씨는 현재 셋째를 임신 중입니다. 어머나! 어머나, 괜찮아. 작년까지만 해도 워킹맘이었던 수진 씨. 그녀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두 자매를 키웠죠. 시연아, 그렇게 하니까는 예언이가 너무 힘들어서 우유를 못 먹겠대. 이미 10년 넘게 친손녀들을 돌보던 할머니. 이번엔 외손녀들 차례입니다. 어머나. 하지만 60연세에 연년생 손녀 둘을 돌보자니 건강에 무리가 왔습니다. 내가 힘이 들어요 이제. 건강에 안 좋고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안 따라줘요. 건강이 안 따라줘가고. 결국 육아 은퇴를 선언한 할머니는 서울에서 다시 천안 아들집으로 내려왔죠. 건강 회복이 급선무였습니다.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하지 말라. 병원에서 없는 것도 하지 말라. 그러더라고요. 그러자 이번엔 딸 수진 씨가 천안으로 이사를 왔죠. 셋째 출산에 재취업까지 하려면 잠깐씩이라도 친정엄마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. 또 부르면은 긴급상 부르면은 또 달려오고 그렇게 살아요. 아기 엄마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. 친정엄마한테 맡길 수 있으면 행운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다 해결된 건 아니라네요. 근데 솔직히 엄마한테 맡기는 것도 100% 그러니까 못 믿어서가 아니라 키우는 방식이 틀리잖아요. 뭐 음식 만들어서 먹이는 거부터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안 맞아서 또 싸울 거니까. 애 보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이 틀려요? 바로 육아 방식의 세대 차이랄까요? 그리고 또 입으로 베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둔다거나 또 과자 같은 것도 방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린 거 다시 주워 먹인다거나 그런 거. 바로 이런 걸 신세대 엄마들은 싫어하죠.
그런데 할머니들의 생각은 이렇답니다. 내가 이렇게 애가 먹이면은 여기에 침이 묻으면은 시어머니가 애 안 먹긴대.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안 먹긴대. 시어머니가 애 안 볼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된대. 안 일하다가 막 애기 안아주시고 막 만지고 그런 거. 손 씻어주면 아이 괜찮아 안 씻어도 돼 막 이러고 그런 거. 그래도 노인네들은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살았다. 그래도 안 죽더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신세대한테 몇 개 돼가요? 안 몇 개 돼가지. 너무 시골 분이래 있어가지고 맡기실까 봐. 너무 바쁘고 막 이렇게 시간 없이 돌아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빨래가 섞여졌을 때 있었어요. 그런데 지는 하지도 안 하면서 늘 세탁기에서 빨래 넣으려고 또 봤더니 빨래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는 지적을 한다고. 지적은 잘하지. 왜 그죠? 아이고 지는 꼴에 하지도 않은 주제에 또 저는 말은 또 잘하네 싶어갖고 아 속상해져.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. 왜 이것도 못하지? 왜 우리 애를 뭘로 보고 뭐 이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데요. 사실은 그 어머니들이 봉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.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방식에 따라주는 게 갈등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내가 해야겠다, 꼭 이거는 해야겠다 싶은 거는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자기 일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할머니들. 아쉽죠. 할 일도 많고 아직은 능력을 조금 발휘도 좀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애들 때문에 다 접어야지 뭐 별 수 있어. 정말로 내 시간 가지고 혼자 자고 싶어요. 소원이. 할머니의 소원 이루어질 날이 올까요? 또 나서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. 이상적인 가족 계획으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제발 빌겠습니다. 셋째 아이는 낳지 말라던 시절이 불과 3, 40년 전이었는데 말입니다. 그때 그 시대에 그 남매만 낳았으니까 나도 말 잘 듣고 순종했고 얘도 또 정부 시책에 또 잘 발맞춰갖고 셋까지 가졌는데 아 근데 나도 키워보니까 뭐 보통 일이 아니고 힘드니까. 물론 파격적 출산 장려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. 농촌인데도 어린애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전남 강진군. 과연 가구당 자녀는 몇 명일까 궁금해졌죠. 예. 몇째예요? 셋째. 몇째예요? 네, 몇째예요? 셋째? 아니 1남 3녀. 1남 3녀? 아 그럼 4명까지 있는 거야? 이젠 세 자녀 가족이 흔해졌다는 강진군. 강진군 토박이 이미선 씨도 자녀가 셋이죠. 셋째는 거의 뭐 이제 많이 낳는 축도 안 강진군에서는 이거 호준이다? 출산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강진군의 출산 지원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죠. 둘째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군에서 지원금이 나왔어요. 둘째라고 해서 15만 원씩인가? 1년간 나오고 셋째 700만 넘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온다 하니까는 거기다 보험까지 들어준다니까 그럼 우리 다 주소 옮겨야 되겠네 막 그러면서 요즘도 새로운 지원책은 없는지 보건소를 자주 들른다는 미선 씨. 이게 저예요. 그리고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군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건강보험입니다. 이분이 아마 넷째 엄마실 거예요. 5년 납 10년 만기로 해서 10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프면 언제든지 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좀 실시하고 있거든요.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. 이거는 셋째 이상만 만들 수 있는 카드.
셋째 자녀를 둔 가족에 한해 일부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답니다. 이 카드가 있으면 이제 저희 가족 다 할인 받아요. 이게 저가 예전에 안경 썼을 때는 이 카드로 안경점에서도 할인 받았어요. 15% 정도. 출산지원금으론 어린이집 비용을 충당했다는 미선 씨. 35만 원. 35만 원. 매달 이렇게 예. 나갔네요. 예, 1년씩. 1년까지 35만 원. 네, 그러고 나서 18개월, 24개월, 30개월 때 이제 또 100만 원씩 나와요. 첫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이 제공돼 엄마들의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. 제가 지금 직접 아이를 키워보니까 한 달에 그 10만 원 정도가 굉장히 쏠쏠하게 잘 쓰여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분유 먹이는 엄마 같은 경우는 분유값하고 기저귀값을 딱 하고 적당하게 그게 딱 나온대요. 이런 정책들 덕분에 여러 자녀를 가질 생각도 하게 된다는 강진군의 엄마들. 첫째가 수월하면 둘째를 생각하게 되고 둘째를 또 쉽게 키우면 셋째 자녀도 생각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? 퇴근길, 소영 씨는 마음도 발걸음도 급하죠. 아이들과 씨름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퇴근하고도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. 저녁이 되자 더 부어오른 어머니의 손도 걱정입니다. 그럼 손가락을 어떡하지? 막 가져와가지고. 그 사람 다시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가 나 위해시켜 먹어서 그래. 아이 보느라 고생이 많으신 시어머니. 소영 씨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죠. 애기 맘마 먹는데. 이놈! 너 일로 와! 일로 와. 엄마 속도 모르고 큰딸이 사고를 치네요. 혼난다고 했지? 이게 뭐야 이게? 잘못했어? 이럴 때면 고생하시는 시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에 소영 씨는 딸을 더 엄하게 꾸짖습니다. 이뻐. 애들 아빠까지 퇴근하자 할머니는 드디어 힘겨운 육아에서 해방됩니다. 아이고 이제 나 갈랜다. 아우 난 힘들어 이제. 아이들이 생활의 중심이 된 소영 씨네 가족. 애들 먼저 챙긴 뒤에 먹는 늦은 저녁에도 화제는 항상 아이들입니다. 그때가 일곱이냐? 편하지. 나 힘드니까 이제 오면 나 몰라 그러고 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. 지네가 맡아야지 먼지 왔는데. 애들 보다 보니까 좀 더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죠. 그런 부분이. 약을 챙겨가야지. 그 약들이 다 그 약들이에요? 예, 당뇨약. 육아 은퇴를 선언했지만 수진 씨 친정어머니는 오늘도 딸네 집으로 출근합니다. 아이고 일어서 와. 수진 씨가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. 좋아. 우리 이거 뭔가 보자. 얘는 할머니가 시연이를 어르는 동안 몰래 집을 나서는 수진 씨 부부. 그런데 셋째 성별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죠. 생각을 해봐라. 얼마나 좋아. 우리 딸 셋이서. 그럼 나 가출할 거야. 가출해도 딸이었으면 좋겠어. 이 빗떨어진다 나 그러면. 부부가 행복한 논쟁을 펼치는 동안 애들도 없고 저거는 좋겠네. 솔직히 좋지? 운동 경기도 뭐 이기는 자가 있으면 패하는 자가 있듯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엄마 아빠 봐요. 저거는 또 편하고 저거가 또 힘들면 내가 편하고
눈만 뗐다 하면 사고를 치고 돌아서면 어지르기 바쁜 게 아이들이죠. 땀이 뚝뚝 떨어진다. 아유. 아이고, 봐. 이렇게 급할 때는 이렇게 업어야 돼요. 얘가 못 쳐야 돼. 아유. 두 녀석을 돌보느라 허리가 휘는 할머니. 땀도 계속해서 비오듯 쏟아지지만 정작 씻을 여유도 없죠. 여기서도 냄새 난다. 냄새나는 수건으로 대충 땀을 닦습니다. 낮잠이라도 자면 편하련만 오늘따라 녀석들 말똥말똥합니다. 물 달라, 치카 달라, 하나 똥 사고, 보채고 이럴 때 정신 없는 거예요. 그러니 네 말 잘 들어야 되지? 그래야 할머니 도와주는 거지? 근데 저 가서 코 잡까? 응. 치카. 딸이 언제쯤 돌아올까 궁금해진 할머니. 어디야? 출발했어? 2시간 걸리나? 아이고, 지금 몇 시야? 4시 되어 오겠네. 그때 가서 그 청하면은 안 들어줄 수는 없겠죠? 안 청해도 가서 내가 해줘야 될 그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청하면은 안 들어줄 수 없겠죠. 그러나 이제 하면서도 내가 힘들고 그렇겠지. 오매불만 기다린 딸 부부가 돌아왔습니다. 시연이 아빠가 한껏 들떴습니다. 아들이래요. 아들이래 아들. 잘 보면 보인대요. 잘 보면 보인대요. 잘 보면 그 보인대요. 이제 아들하고 걔네 기대하고 있다가 또 실망하지 말고 중간으로 아직까지 중심 잡고 있어. 어머니 식사하셨어요? 밥이 있어요? 할머니는 먼 길 갔다 오느라 배고프다는 딸 부부에게 밥상까지 차려줍니다. 육아에 살림까지 할머니의 일은 끝이 없죠. 그 사이 수진 씨 부부는 딸이냐 아들이냐를 놓고 초음파 사진 판독에 들어갔죠. 아마 손자든 손녀든 상관없이 할머니의 육아 전쟁은 더더욱 치열해질 겁니다.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이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끝이 안 보여요. 육아 이모작. 자식 다 키워놓고도 손자 손녀까지 돌봐야 하는 우리 시대 할머니들. 할머니들이 육아 전쟁에서 자유롭게 은퇴할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? KBS 한국방송